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뭐 그런 날 없으셨어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진짜 뭐 하나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막 계속 꼬이고 뭐 이런 날들. 예. 뭐 방송하다 보니까 생방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접촉사고가 나요. 진짜로. 네. 근데 그날따라 막 눈이 오고 해가지고 처리가 늦어져. 그래도 생방이 늦어. 예.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 하차 통보까지 받게 돼. 이거는 최악이네. 그냥 연달아서 최악인 상황을 한번 겪었거든요. 야, 그건 너무 들은 순간 너무 끔찍한데요. 비 오는 날이었어. 네. 전면 주차를 잘 못해요. 앞으로 들어가는 거. 네네. 그거 어렵지. 어려워요. 오히려 어려워요. 후진 주차가 쉬워. 오른쪽 부딪혔어요. 예. 으아. 왼쪽으로 바로. 왼쪽 차도 부딪혔죠. 어머, 너무 좁았었나 봐요. 비가 오니까 또 확보가 안 네, 됐고. 요런 조금 약간 불운들이 겹치면 까칠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차 통보 받았는데 그날 전민기 팀장한테 아유 뭐 오리 닮았어. 귀엽네 오늘따라. 아이 귀여워. 뭐 이러고 이제 바로 그냥 부리로 쪼아버리죠. 우리로 좀. 네,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확실히 좀 분위기 파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 황당함을 넘어서 이건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또한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어라? 아니, 누가 이렇게 막대먹게 차를 세워놓은 거야? 에? 전화는 또 왜 안 받는 거야? 늦었는데 미치겠네. 나 배 완전 부르다. 이 집 삼겹살 진짜 맛있네. 아유, 괜찮았어?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자기 뱃속의 장군이를 위해서. 아유, 장군이가 3인분 뚝딱 한 거지. 우리 또 오자. 그래, 그럼. 내일도 모레도 오자고. 거기 여보세요? 이 차 주인이세요? 아니 그 전화도 안 받고 지금 2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좀 미안하다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밥 잘 먹고 한참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놈이 이거 버럭질이야. 우리 애기 놀란다고 지금 무슨 일 생기면 뭐 이거 책임질 거야? 아니, 어머, 경우 진짜 없다. 생긴 건 곱상하게 잘생겨가지고. 뭐라고? 당신 뭔데 나한테 지금 사과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왜 곱상하게 생겼어? 왜 이러세요?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무식해? 뭐 무식? 너 지금 나한테 무식이라는 말을 감히 썼냐? 팍팍팍팍 뱃속에 아가 듣는데 무식이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팍팍팍팍.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기 살려. 나 지금 잡았어. 그렇다면 나는 발을 써야겠지. 팍팍팍. 띡띡띡띡. 경찰이죠?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밀어. 이놈의 자식이. 팍팍팍.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찾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멱살 잡고 욕하고 그냥 다짜고짜 때렸어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아내 뱃속에 아가 있는데 우리 아내를 막 밀고 막 그래가지고 밀었습니까? 밀었다니까 지금 애기가 어머. 아니 언제 제가 밀었어요? 말을 만드시네. 아니, 그러니까 좀 밀쳐진 것 같기도 하고, 민 것 같기도 하고, 막 밀기도 하고, 막 팔도 잡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이 곱상하게 생긴 양반이니까 팔도 잡고 밀었습니까? 아니 그럼 어째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제가 막은 거예요. 하하, 이런 경우 경험상 쌍방 폭행인데. 뭐라고요? 쌍방? 아니 한 대 치지를 못했는데 뭔 쌍방 폭행이에요? 이런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 쌍방 폭행이니까 적당히 합의하시죠. 아니면은 저 법원으로 가시든가요. 아이고. 자, 이런 상황으로 속이 터지는 거는 둘 중에 아무래도 곱상남이 제가 속이 터지죠. 여기서. 속이 터지겠죠. 네. 근데 그 상황의 설정을 보니까 네. 아내가 임신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사연 속에서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또 비슷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주차 시비 때문에 한 여성을 폭행했던 사건. 근데 남성이 보디빌더였어요.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무슨 맞아요. 사건인지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워낙 이런 주차 시비 폭행이 안타깝게도 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남성 보디빌더 이 폭행 사건 정황을 좀 내용에 좀 넣은 것이고요. 실제 사건은 서울 중랑구에 사는 A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2023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자신의 집 앞에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무단 주차한 차주 B 씨에게 멱살을 잡혔고 결국 폭행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A 씨가 그 와중에도 이 쌍방 폭행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맞아라라는 조언을 떠올리면서 어. 그냥 맞기만 했다는 거예요. 오. 그런데 이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설마 이 사연처럼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났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밀쳐낸 것도 폭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항의를 했더니 그럼 법정에서 다투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양쪽 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밀친 거 말고는 계속 다 맞은 거잖아요. 예, 이거 억울할 수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사건은 이 앞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 보디빌더 사건과는 또 좀 다른 사건인데요. 원래 단순 폭행죄는 이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인데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방폭행으로 시비가 붙게 되면 서로 그럼 처벌하지 말자 하고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쌍방폭행이라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고 좀 밀쳐내고 그렇죠. 이 정도는 이건 자기 방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쌍방폭행이라는 게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이 말씀해주신 그 정당방위까지로 인정을 못 받는다면 사실 쌍방폭행이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이 정당방위를 좀 좁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어요. 제가 때리려고 하면은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한거불능하게 잡아두는 것 정도만 이제 정당방위로 보통 인정이 되다 보니까 좀 격하게 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법 규정 이게 어떻게 돼 있길래 인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당방위는요, 형법 제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범죄자의 체격, 위협의 강도, 뭐 무기 종류, 실제 주변 상황 등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엔 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결국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아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왜 합의를 했는지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법 조항만으로는 판단이 힘들겠네요. 그래서 보니까 경찰청에서 그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8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 방어 행위여야 된다. 네. 그리고 도발하지 않아야 된다. 네.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멈춘 후에 폭력은 안 된다. 상대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8가지 기준인데 좀 팍팍하죠. 네네. 예.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칼로 위협하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조항대로 가면 잠시만요. 칼을 앞에 두고 8가지를 지금 세워보는 그런 그러니까. 마치 개그적인 상황까지 떠올릴 예, 정도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네.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50대 도둑이 집에 침입한 거예요. 네. 이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서 발로 차고 이제 빨래 건조대로 폭행한 사건이었는데 예. 도둑이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났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게 얼핏 기억이 났는데 그 태권도를 좀 배우셨던 분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도둑을 좀 때려 잡은 건데 네. 뇌사 상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도둑인데. 네, 그렇죠. 정당방위까지가 인정이 되지 못했고 집 주인에게 이제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진 거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범죄자가 내 집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가 없으면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사실 현장에 CCTV가 없거나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없다면은 상대방이 맞지 않고도 나도 맞았다라고 우기는 경우도 사실 정말 많거든요. 증거와 목격자를 빠르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영화 베테랑이 생각나네요. 그죠? 거의 마지막쯤에 황정민 씨가 처음에는 한참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맞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CCTV의 위치도 확인하고 그러다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당방위다 이러면서 이제 막 호쾌한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뭐 맞더라도 CCTV가 있는 데서 맞아. 아이고. 뭐 이런 참 우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김기리 씨가 오늘 사건에 대한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이거 굉장히 좀 막중한 임무네요 매번. 네. 하지만 해내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일단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라. 그래, 피하자. 혹시 한 대 맞았다. 어. 자존심을 한 번 더 버리고 한 대만 맞고 피해라. 그렇죠. 일단은 피하자. 어떻습니까, 임 변호사님?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당연히 법 개정이 필요하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재밌게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요. 예. 이러다 보면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도 어려워지거든요. 맞습니다. 자꾸 피하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음. 보면은 적어도 나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 정도는 우리가 법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래서 이제 네. 변호사님 같은 목소리가 모이다 보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정당방위 규정을 좀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입법을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12월 28일에 미국의 정당방위 법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의 합리적 기준 제시가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좀 가늠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정당방위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검토가 좀 필요하자,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당방위라는 게 또 너무 과하게 인정을 해주면 분명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묻지마 범죄들이 너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까지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를 최대한 지키고 보호할 법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